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사장을 거쳐 서울 동부지검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에 검사장으로서 모든 도의적 책임을 120%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 세상을 아주 놀라게 했는데, 의무, 책임을 다한 대표적 법조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명망이 있는 법조인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걸 감사드리고, 이번 이 22대 총선거에서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나섰습니다. 석동현 후보가 국회에 진입하면 국회의 여러 모습이 확실히 달라지려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데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 석동현 후보의 이제 소신을 듣기로 하겠는데, 우선 자유통일당 창당 이념과 본인이 그 비례대표가 되게 된 이런 일련의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사실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이 역할을 해온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 함께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통일당으로 적을 옮겨서 이번에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고, 또 자유통일당의 총선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정말 이러한 피 끓는 절규를 해왔던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세력이 주축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진성 보수 우파 세력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원내 정당으로서 또 체계적인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힘과 더불어 정말 지금 무도한 좌파의 여러 갈래 지금 나뉘어진 좌파 세력 정당들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선명한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애국 우리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 함께 우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통일당 후보에게 저희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를 이렇게 주된 방향으로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번호가 8번인데요. 저희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진출을 위해서 많은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2년 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걸 이루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질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강박 관념 때문에 제야 세력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중심 핵을 우리 석동현 후보가 담당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가 간발의 차이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 후보 단일화 세력의 목표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더 이상의 이 본물을 일단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 정지시키는 도구로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기조 위에서 했던 일인데,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맡고 지금 공천 과정 이것을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저 야당의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방금 우리 박 대표님께서 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2년 전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 실정, 폭정을 종식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조직력 이상으로 정말 나라가 바로 되기를,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정말 다수 장삼이사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기도와 열정과 참여가 이루어낸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지금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뭐 1년 7개월, 약 2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에, 시간 동안에 정말 거대 야당, 여소야대의 그러한 불균형 의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끝없이 윤 대통령 부부의 그러한 흠집 내기로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총선이 정권 뭐 견제론이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많은 우리 시민들은 이번 총선이 나라에 사활이 걸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망이 걸려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저희 보수 우파층이 정말 이 총선에서 이겨서 여소야대 이 구도를 반드시 깨부수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책임과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정말로 교활하면서 집요하게도 뭐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명을 횡사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막 허물어지는 듯 보였으나 야당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 심지어 정말 형사 피고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곧 교도소로 가야 될 조국까지 지금 등장하고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이 야권, 진보,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똘똘 뭉쳐서 싸우는 가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우리 우파 진영이 좀 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만으로 저 강교한 야당 세력을 다 대항해서 제대로 이 선거에서도 이기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을 뒷받침하기에는 많은 힘에 붙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우파 애권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실망해서 나 투표 안 할래, 투표장에 안 가고 싶어, 찍을 사람이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순간부터 지금 우파에도 제2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내정당으로 들어가서 우리 우파 전체의 지평을 넓히고 파일을 넓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파의 층을 두텁게 하고 또 국힘보다 더 선명한 보수, 보수다운 보수로서 할 말은 하는 이러한 정치 세력의 원내 정당화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좌우 어떤 힘의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총선 이후의 우리 국정 상황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우리가 이념 이런 대립 구도에서도 우리 자유우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실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8년 8.15에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정당 체제가 도입된 이래 금년이 76년을 맞이하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역사적 기록에도 이런 제1야당이 없었어요. 이런 제1야당. 이런 제1야당의 당수, 제1야당의 당수,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박순천, 정일영 이런 분들이 이게 기라성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이 야당을 지휘해 왔는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전과자의 온갖 범죄를 뒤집어 쓴 그 국회를 자신의 방탄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교수까지도 자신이 지금 20에 실형받은 거 제가 보기에 다음 달에 대법원이 내리면 제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상고 기각해야지. 네. 그러니까 깜방에 이제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상당한 지지를 모으고 있는 이런 판이에요. 이게 참 이 국민이어서 정확한 판단해야 되는데 혹시 일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제 국민들 이제 우파에서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의 이 비례대표 선택을 놓고 혹시 그 혼란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저희 자유통일당은 현실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이렇게 한 10명 정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역부족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의 그 여러 가지 강조로 이번 선거에서도 준연동제 그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소수 정당의 다당제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거 제도입니다. 비례대표가. 그런 이 틀 속에서 지금 야당은 사실 자기네들 간에는 또 상당한 코드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당들이 조금씩 자기들의 그 어떤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좌파 이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사실은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다 흡수를 해서 세력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 그 한 가지로 이 보수우파의 표심을 다 흡수하겠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우파, 자유우파 유권자들의 이 투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1여당이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럽고 불만스러울 때 그렇다고 절대 이재명을 찍거나 조국을 찍지는 않는데 투표장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세 지역에서도 투표율이 우리 제1여당이 잘하면 70%, 80% 갈 수 있는 투표율이 60%를 밑돌기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지지표를 많이 잃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 우파 정당에도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유우파의 어떤 이 진영에서도 정말 국민의힘의 그 유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선명하지 못한 중도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의 지금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서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정말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표를 얻겠다고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후보가 나오지를 않나? 지금 어제는 심지어 모 후보가 정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모 후보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정말 그러한 망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결국 우리 보수파 여당 내의 균열로 비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지층의 균열이 일어나면 투표의 어떤 의욕을 많이 잃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좀 더 선명한 보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분들까지 다 흡수를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정당에 자유통일당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투표장에 나오시면 결국 그분들이 지역구 후보는 누구를 찍겠느냐고요. 결국 국민의힘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결코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킨다거나 국민의힘 투표 어떤 그 층을 좀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
우리 우파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혹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우파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힘에 실망한 우리 우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저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흡수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비례정당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대표의 손을 붙잡고 같이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조국은요, 물과 기름을 넘어서 완전히 견원지간이고 이런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일 것으로 다 알려져 있음에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이끄는 비례정당의 그 지지표, 그것을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산이 빠르니까요. 그 조국의 비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유권자들이 그 소위 그 조국의 팬덤에 속하는 그 유권자들이 나오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으리라는 그 계산이 작용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정치적 단수도 높고 그만큼 교활한, 그만큼 정치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비록 적이지만 그러한 이 꼼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우파 진영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 한동훈 위원장께도 제가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아스팔트 우파, 이른바 광화문 세력, 이런 분들의 이 열정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분들의 저 애국 열정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을 어떤 면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 목전에서 제가 국민의힘을 따따붙다 책망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말 열정을 가진 애국 시민들의 그러한 부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우리 우파 전체가 단합하자, 뭉치자. 우리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우리 우파 제 정당에게라도 반드시 나와서 좀 표를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우파 전체가 총단결하자, 총진군을 하자. 이러한 어떤 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헌정 76년에 아까 말씀드린 제1야당이 이런 모습,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저런 범죄자, 그 범죄자가 지명한 후보들, 그 후보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지금 약 40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감이 생겨가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석동일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투표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쪽으로 표를 모아주는 것이 결국 우파가 단합하는 길이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결국 지역 후보는 누구를 찍겠냐고요. 결국은 정말 좀 지금은 양해 안 차더라도 국민의힘을 결국 찍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의 8번을 찍고 나서 이쪽 2번 찍을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보수의 분열이나 분산 약화가 아니다. 어쨌든 전부 다 그날은 우리 사전투표일이든 당일투표일이든 정말 다 나오셔야 합니다.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지역은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시고, 비례대표는 그래도 국민의힘 찍으실 찍으십시오. 그러나 국민의힘이 좀 더 이 마음에 좀 더 좀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우파에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러한 이 당으로서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에게 주시면 제가 원내에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매기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좌파 정당의 여러 가지 정말 터무니없는 공세. 지금 이번에 지금 좌파 쪽에서는 벌써 이번 선거에 자기네들이 이 승리를 해서 소위 대통령에게 또다시 탄핵을 할 듯한 그러한 겁박을 지금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고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인데 이 또한 우리가 하다 보면
저 사람들에게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서 공격하고 단순한 의석수를 넘어서 논리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당이 바로 좀 선명한 보수, 또 보수다운 보수, 그러한 우파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리 우파 유권자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그러면 어디가, 누가 그러면 국민의힘을 밀고 누가 자유통을 미느냐. 자꾸 그렇게 비율을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황금 분할로서 정말 국민의힘이 큰 의석을 차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우파 소수 정당 가운데는 저는 현실적으로 많은 정당들이 이번에 뭐 비례정당이 뭐 40개가 넘는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 비례정당으로서 원내 진출의 가능성이 이 확실한 당은 저희 자유통일당이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엊그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을 저희가 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으면 정말 저는 투표 당일까지 가속도가 붙어서 매우 의미 있는 우파 진성 보수 우파 정당의 출현은 이제 현실화되었다. 우리 혁명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동현 후보의 이 설명으로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것이 자유우파 세력 전체의 보완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박찬종 TV 시청자인데 유권자로서 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하시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또 미래 세대의 참 행복을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 우파, 보수 우파의 특징이면서 이게 몸에 밴 사고입니다. 반면에 이른바 진보로도 할 수 없어요. 진보를 가장한 우리 지금 좌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뭐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 청년 세대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 우선 막 나라의 국부를 그냥 다 일일이 하나하나 먹고 또 심지어는 막 어떻게 되든 막 빚을 내서라도 우선 뿌리고 보자 식입니다. 물론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우리 보수 우파 여당도 전혀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들, 자유민주주의와 또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인 종북주사파의 어떤 척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또 이 보수의 가치들을 정말 우리 우파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그것을 입법으로서 정책으로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몇 년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한편으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그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전통의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쨌든 큰 몫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이 도로 현장에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나라의 장래를 걱정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주력인 이 자유통일당이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에 진출하게 되면 여태까지보다는 좀 더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좌파 야당들과는 정말로 더 선명하게 필요하다면 정말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싸워서 다시금 이 땅에서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저런 정치 헌법 제도를 정치 무기화하는 저런 저열하고 정말 이 관교한 저런 시도를 저희들이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이제 사전투표로 치면 이제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만 어쨌든 4년 전은 문재인 정부 때의 선관위였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입니다. 지금 우리 진영이 우파 여당 진영입니다. 여당 진영 속에서 선관위가 나름으로 많은 공정선거를 위한 그런 시스템 개선을 해왔습니다.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거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의연하고 대범하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무쪼록 우리 보수파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비례정당은 8번을 기억을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정말 국민의 힘과 함께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례대표 8번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석동현 후보가 박선종 TV에 나와서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큰 줄기의 서광으로 비치게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